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정영입니다. 여름이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기 한 마리 때문에 밤을 설쳤습니다. 단 한 마리인데도 잠을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고 결국 다음 날까지 피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인데도 어떤 집은 모기가 거의 없고 어떤 집은 유독 많습니다. 단순히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모기가 들어오는 경로와 그 경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모기를 잡는 데 집중합니다. 모기향을 켜고 살충제를 뿌리고 전기채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은 모두 이미 들어온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모기를 잡는 방법이 아니라 애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의외로 아주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창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어떤 집은 모기가 적은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집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지, 과학적인 원리와 함께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기가 생기면 이렇게 대응하십니다. 모기향을 켜고 살충제를 뿌리고 그래도 안 되면 창문을 닫아버립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방법은 모두 이미 들어온 모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문제가 생긴 뒤에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모기는 매일 밤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마다 다시 대응해야 합니다. 결국 여름 내내 같은 싸움을 반복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모기향이나 살충제는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냄새가 부담스럽고 아이나 가족 건강을 생각하면 사용을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참고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 완전히 다른 해결 방법이 보입니다. 모기를 잡으려 하지 말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 이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훨씬 편안한 방법입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입구 관리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는 모기를 상대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모기는 아무 집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모기 입장에서는 분명히 들어가고 싶은 집과 피하고 싶은 집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냄새입니다. 사람이 내뿜는 채취와 이산화탄소, 그리고 실내에서 흘러나오는 생활 냄새가 모기를 끌어들이는 신호가 됩니다. 두 번째는 습기입니다. 습도가 높은 공간일수록 모기가 머물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세 번째는 온도입니다.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새어나오는 창문 주변은 모기에게 매우 매력적인 지점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창문 근처에서 동시에 만들어지면 그 순간 그 집은 모기에게 들어가기 좋은 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집 안전체가 아닙니다. 바로 창문 주변 환경입니다. 모기는 대부분 이 창문과 베란다를 통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입구를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방 안에서 모기를 잡는 데는 집중하면서도 정작 모기가 들어오는 길은 그대로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가 모기가 많은 집과 적은 집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결국 해결의 시작은 아주 명확합니다.
모기가 들어오기 전에 방향을 바꾸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다음 단계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페퍼민트가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만 맞으면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왜 효과가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페퍼민트의 핵심은 단순히 향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잎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멘톨과 테르펜 성분이 모기의 감각을 교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모기는 후각에 매우 의존하는 곤충입니다. 사람의 채취, 이산화탄소, 습기 같은 신호를 따라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페퍼민트에서 나오는 성분이 이 감각을 흐리게 만들면 모기는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이쪽으로 가면 먹이가 있다는 신호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퍼민트는 모기를 죽이는 역할이 아니라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드는 기피 역할을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들어온 모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페퍼민트를 사용하는 핵심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향이 지속적으로 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식물을 두어도 효과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페퍼민트 화분 하나 사서 집안에 두면 끝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면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모기가 들어온 뒤에 식물을 두기 때문입니다. 모기는 창문이나 베란다를 통해 먼저 들어온 다음 집안에서 활동합니다. 그 상태에서 거실 한쪽에 페퍼민트를 두는 것은 이미 집안에 들어온 모기에게 뒤늦게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향이 충분히 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화분 상태의 페퍼민트는 오일처럼 강한 농도를 내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면 향이 매우 약하게 퍼지기 때문에 모기의 감각을 교란시키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단독으로만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식물만으로는 기피 성분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효과가 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결국 문제는 페퍼민트 자체가 아니라 사용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어디에 두느냐, 어떻게 향을 퍼뜨리느냐, 어떤 환경에서 사용하느냐. 이 세 가지가 맞지 않으면 좋은 방법도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부분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은 페퍼민트 화분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배치 위치입니다. 화분은 집 안 아무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모기가 들어오는 길목에 두셔야 합니다. 창문 옆, 베란다 출입구, 현관 주변. 이 세 곳이 핵심입니다. 모기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향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방향을 바꾸고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향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페퍼민트는 가만히 두면 향이 약하게 퍼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 잎을 손으로 가볍게 문질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자극만으로도 멘톨 성분이 더 많이 방출되면서 기피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세 번째는 식물의 조합입니다. 페퍼민트 하나만 두는 것보다 라벤더나 바질, 구문초를 함께 배치하면 서로 다른 향 성분이 겹치면서 모기에게는 더 혼란스러운 환경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가지 향보다 훨씬 강한 기피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정리하면 단순합니다. 입구에 두고 향을 살리고 여러 식물을 함께 사용한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페퍼민트 화분의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페퍼민트 화분만으로 모기를 완전히 막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기본이 무너지면 효과는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방충망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찢어짐이나 틈 하나로도 모기는 충분히 들어옵니다. 특히 창문 모서리나 오래된 방충망 연결 부위는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인물입니다. 모기는 아주 적은 물에서도 번식할 수 있습니다. 베란다 배수구, 화분 받침, 비에 젖은 통이나 용기, 이런 곳에 물이 고여 있으면 그 자체가 모기 발생의 시작점이 됩니다. 즉, 밖에서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집 주변에서 생겨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리 페퍼민트를 사용해도 효과를 제대로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식물은 보조수단입니다. 기본은 물리적 차단입니다. 방충망 점검과 고인 물 제거, 이 두 가지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 위에서 페퍼민트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됩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아무리 좋은 방법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7일만 집중해서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첫째 날에는 집안 창문과 방충망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작은 틈이나 찢어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간단히 보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날에는 페퍼민트 화분을 준비해서 창문이나 베란다 입구 쪽에 배치합니다. 가능하면 바람이 드나드는 위치가 좋습니다. 셋째 날에는 라벤더나 바질 같은 식물을 하나 더 추가해 보십시오. 향의 종류가 늘어나면 기피 효과도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넷째 날부터는 하루에 한 번씩 페퍼민트 잎을 가볍게 문질러주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향의 강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다섯째 날에는 베란다나 집 주변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물 고인 곳이 있는지 살펴보고 보이면 바로 제거해 주십시오. 여섯째 날에는 현관 주변까지 범위를 넓혀 보십시오. 외부에서 들어오는 또 다른 경로를 한 번 더 차단하는 과정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전체를 점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모기 유입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직접 체감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쌓인 변화가 여름 내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68세 김순희 어르신은 매년 여름이면 모기 때문에 밤잠을 자주 설치셨습니다.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워서 다음 날까지 피곤이 이어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모기향을 사용해 보셨지만 냄새 때문에 오래 쓰기 힘들었고 살충제 역시 자주 사용하기는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꿔보셨습니다. 창문 옆에 페퍼민트 화분을 두고 하루에 한 번씩 잎을 가볍게 문질러 향이 퍼지도록 관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란다에 물 고인 곳을 정리하고 방충망도 함께 점검하셨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밤에 모기 때문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모기 때문에 잠을 깨는 일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특별한 장비나 비용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변화였습니다. 창문 근처를 관리하고 향을 조금 더 퍼지게 하고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것. 이 단순한 변화가 생활의 질을 크게 바꿔준 사례입니다. 이 방법은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고 특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분들께는 더 큰 차이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기를 없애는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모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창문 주변을 점검하고 모기가 들어오는 길목에 페퍼민트 화분을 배치하고 하루 한 번 잎을 가볍게 문질러 향을 퍼지게 하는 것. 여기에 방충망 관리와 고인물 제거까지 함께 이루어지면 모기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거창한 준비가 필요한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올여름 모기 때문에 잠을 설치는 대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밤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생활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